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은 조경식물을 관리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조경 관리 운영 측면에서 좀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봤고요.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들도 가끔씩 시험 문제에 한두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본다. 이런 정도고, 조경식물의 관리는 그래도 조금 꼼꼼한 어떤 그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인 걸로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경 관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혹시 뭐 또 조경 기사나 산업 기사에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요즘 조경 관리업 때문에 식물 보호에 관련되어진 기사, 산업 기사에도 또 많이 도전을 하세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이 또 오버랩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조경식물 관리의 조경 수목의 관리를 먼저 보면요. 그 중에 이제 정지 전정에 대하여 우리 뭐 나무 전정하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지 전정에 단어가 있어요. 그죠? 정자라는 단어는 트리밍이라는 단어를 쓰고 가지나 줄기를 전정하는 건데, 나무 전체의 모양을 다듬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트리밍이라는 거는 살짝 이렇게 모양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엉클어져 있으면 이 모양을 이렇게 이제 다듬어 주는 거죠. 이런 거거나 울타리 같은 경우에도 트리밍 많이 하죠. 울타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규격화되어진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정자라는 단어가 있고 뭐 많이 쓰지 않습니다. 구분을 굳이 하자면 정지라는 단어, 우리가 뭐 정지, 전정, 정지라는 단어는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트레이닝. 예. 트레이닝이라고 쓰고, 가지를 잘라서 수영을 만든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수영의 형태를 좀 정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많고, 여기 정지라는 건 뭐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위로 난, 예를 들면 상지라든가 밑으로 나는 뭐 수화, 하지, 하수, 수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런 가지들을 다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있던 가지들을 잘라내서 요렇게만 남긴다든가, 이런 게 이제 정지가 되는 거죠. 전정은 가지나 줄기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 목적이 수세 회복이 좀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정을 뭐 하는 데 있어서 수세 회복만이 목적이다, 꼭 그러진 않습니다. 미관상, 실용상, 또 생리 수세 회복상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이 부분이 강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전제라는 단어는 트레일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쓸모없는 가지나 방해가 되는 가지를 잘라낸다. 요것은 위에 이제 가지를 잘라 수영을 잡는 게 더 목적이 있다면, 예를 들면 배나무의 수영을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기보다는 가위를 따기 좋게 이렇게 양쪽으로 Y자로 벌려준다든가, 이런 게 이제 정지가 되는 거고, 전제는 불필요한 가지를 그야말로 잘라주는 건데, 요것이 정지 전정의 또 하나의 의미이기도 해요. 굳이 나누어서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사실 요즘은 이런 용어들 다 없애고 정지 전정이라는 말로 다 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또 굳이 뭐 토피얼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뭐 가지 모양을 다듬는 건데, 그 중에서도 맹활력이 좋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특수한 모양, 특히 이제 동물 모양이라든가 기하학적인 모양, 뭐 둥근 뭐 타원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원뿔형이라든가 뭐 사각 기둥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잘라서 이제 그 간상 가치가 좀 정형화되어지게 만드는 거를 토피얼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유럽의 그 정원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게 토피얼이 정원들이죠. 자, 목적은 이제 정지 전정의 목적이나 효과, 뭐 크게 미관상, 실용적인 목적, 생리적 목적, 이렇게 뭐 나눌 수 있는데, 그냥 쭉 책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훑어보면 대부분 다 생리적인 목적이 강한 거죠. 뭐 어디까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다 생리적인 도장지, 뭐 다 생리적인 목적이죠. 수목의 간상, 개화, 결실, 생리 상태, 심은 목적이 아니라 수영, 줄기나 뭐 그죠, 가지 생장 조절, 수영을 연구 유지 또는 보전, 뭐 균형 발육, 통풍 및 체감, 도장지 허약지 제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생리적인 목적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생리적.
식물 생리상 개화를 유도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결실을 충실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지 않은 병충해를 뭐 억제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 쓰는 거고, 기능적인 목적은 뭐 그야말로 차폐, 방풍, 방화, 방진, 방음 이런 걸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기능적인 건 뭐 실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용적.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미적이라는 건 아까 토피월이라든가 아주 그 미관상의 수목 형태를 이제 만들어주는 걸 이야기해요. 뭐 크기를 뭐 작게 만든다든가 건물의 모양과 조화를 이룬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잘라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미관상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좀 더 생리적 그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실용적, 미관상의 여러 가지 전정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정을 하는가 가끔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형을 위한 것, 정지와 전정의 분류에서 여러분 책에 조형을 위한 것, 생육 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것, 개화 결실을 촉진하기 위한 것 이렇게 좀 나눠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형을 위한 것에 제거할까지, 그러면 고사지, 역지, 허약지, 뭐 교차지 등을 제거해라. 고사지는 죽음 가지고, 역지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나와야 되는 가지의 반대 방향인 줄기 쪽으로 뻗는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나야 되는데 가지가 이렇게 굽는 거죠. 허약지, 그야말로 허약한 가지, 교차지, 가지의 뻗은 방향이 이렇게 서로 X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경우에 뭐 이 하나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가 이렇게 X로. 뭐 역지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교차지가 생긴다는 것은. 그다음에 도장지는 웃자란 가지 이런 것들을 조형을 위해서 잘라줘야 된다. 꼭 조형만 위한 건 아니에요. 생육 상태 조절을 위한 것도 됩니다. 생장 조절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장 억제라든가 갱신, 생리 조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육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전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장 조절은 묘목이나 어린 나무의 병충해에 손상된 가지를 제거하여 생장을 조절하거나, 앞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다시 껴넣은 거예요. 추위에 약한 수종의 주간을 잘라주어 격가지를 강하게 육성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장을 억제한다라는 것은 특히 산 울타리 다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양목이라든가 사철나무라든가 뭐 쥐똥나무라든가 산 울타리로 다듬지 않고 그냥 일반 수로 이렇게 심어 놓으면요, 이렇게 밀식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심어 놓으면 굉장히 키가 커집니다. 사람 키보다 더 커지고요. 수영도 어떻게 다듬냐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수영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종들은 산울타리용으로 맹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산울타리인데 너무 웃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화 위치를 계속 잘라주잖아요. 그래서 생장을 억제시키고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소나무의 새순치기도 거의 그 예가 되겠고요. 상록 하렵수의 저겹이라든가 녹음수와 가로수의 전정도 너무 이제 가로수가 너무 높이 자라서 뭐 전깃줄을 뭐 훼손시킨다든가 또 다른 상가의 간판을 뭐 지나치게 뭐 가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전정하지요. 갱신, 묵은 가지나 생기 있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주어 새 가지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리 조정, 이식할 때 잎을 다듬어서 뭐 증산이 너무 심하게 많이 되면 또 식물이 쉽게 마를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생리 조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정이다. 그다음에 개화 결실을 촉진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이제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개화 결실을 촉진하기 위해서 뭐 젓갈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정이 있고, 특히 뭐 당년생 가지에서 그 개화가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가지를 뭐 강전정을 해버리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전정 시기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동기 전정, 그 동기라는 건 휴면기, 그다음 하기 전정은 생육기, 이렇게 동기 전정, 뭐 하기 전정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전정 시기는 여러분 책에 춘기, 하기, 추기, 동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전정을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뭔가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전정 시기는
그냥 수종물로 봤을 때 낙엽 하렵수, 낙엽이 지는 하렵수죠. 그런 거, 뭐 단풍나무, 플라타나스 이런 것들은 여름에 하거나 가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인 경우에는 봄, 가을, 그죠? 이른 봄과 이른 가을에 합니다. 너무 춥지 않을 때.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이른 봄, 예, 이른 봄에 하거나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침엽수는 11월에서 12월에 요 하는 게 좀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엽 하렵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실록이 굳어진, 그죠?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7, 8월이 되거나 10월 달에서 12월 달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상록 하렵수 같은 경우에는 3월이나 9월, 10월 이때 하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래서 낙엽 하렵수에 속하는 수종은 뭐 느티나무, 벚나무, 그죠? 그 다음에 상록 하렵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 뭐 류 중에서 가시나무라든가 굴거리나무, 감탕나무, 먼나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종별로 보는 것도 좋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본 수종은 낙엽 하렵이냐, 상록 하렵이냐, 침엽이냐, 이렇게 나누었고, 감목류들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는 거에 따라서 꽃이 피는 것은 꽃을 볼 목적일 때는 꽃이 지고 나서 바로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계절별로 본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춘기는 3월에서 5월, 그죠? 하기는 뭐 여름철이니까 6월에서 8월, 뭐 굳이 뭐 적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추기는 9월에서 11월, 동기는 12월에서 3월 이렇게 구분을 했고, 동기는 12월에서 2월도 괜찮습니다. 굳이 뭐 3월까지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3월까지는 뭐 안 해주죠. 이제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물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버들 같은 경우는 요즘 뭐 3월 초면 막 벌써 물이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춘기는 상록성 참나무, 예, 상록 하렵수 같은 경우는 3월 혹은 9월, 10월에 하라 그랬는데, 굴거리나무, 감탕나무 이런 것들 새잎이 날 때까지 가지를 솎아내거나 길이를 줄이는 작업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느티나무, 벚나무, 낙엽 하렵수도 춘기에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실록이 굳어진 춘기에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낙엽 하렵수는 7, 8월이나 10월에서 12월 이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생장 억제를 위한 소극적인 전정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봄에 꽃이 피는 하목류는 꽃이 진 후에, 그래서 이렇게 꽃이 진 후에 하라는 거는 뭐 4월 달, 5월 달이 지면 그때 이후에 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동백나무, 목련도 눈의 바로 위에서 전정을 하고, 진달래, 철쭉류는 눈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정할 수 있고, 왜냐면 여기는 이제 눈의 위에서 해야지 그 다음에 또 꽃을 볼 수 있으니까, 수영을 만들 때는 봄, 가을 이에 실시할 수 있다. 이게 춘기 전정이고, 하기는 6월에서 8월에 하는데 생장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강전정 이런 거, 강전정은 아주 심하게 전정하는 거죠. 피하고 가볍게 이제 좀 나누어서 몇 차례 나누어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태풍 솎아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죠. 여름에는 소금. 왜냐하면 태풍이 있으니까.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뭐 소금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막 가로수 이런 것들은 하기 전정을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에 좀 이렇게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가을철에는 남부지방 상록 하렵수 전정에 가장 좋은 시기가 이제 가을철이다. 상록 하렵수는 보통 9월, 10월에 하는 게 좋다. 이제 9월, 10월, 11월. 그래서 여기 상록 하렵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때가 좋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침엽수의 묵은 잎을 제거해 주는 정도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동기 정정의 휴명기, 뭐 수영 다듬기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예. 침엽수 묵은 잎 뭐 10월, 11월 됐죠. 그래서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한번 쭉 나누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정하지 않는 수종도 이것도 조금 중요한 부분에 속하니까요. 침엽수 중에서 전정하지 않는 거, 독일 가문비, 금송, 히말라야 시다, 나한백,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는 종류들이고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자라지 않죠. 다 수영을 이루고 있으니까.
다음에 상록 하렵수는 이제 대부분 우리가 전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굳이 한다고 하면 상록 하렵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전정은 잘 하지 않지만 속가내는 정도로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낙엽 하렵, 느티나무, 팽나무, 해아나무, 참나무, 뭐 백목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정하지 않는 수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종 중에서 전정을 하지 않는 수종은 좀 이런 건 좀 이렇게 인지해 놓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또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수영 위주로 하거나 개하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 뭐 결실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 외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럴 때도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목적에 따라 할 때 수영을 만든다고 할 때는 봄, 가을에 하는 게 맞고요. 개하를 목적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개하 직후에 하라 그랬고 결실을 목적으로 할 때는 수액이 유동되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을 외화시키는 좀 크기를 좀 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할 때에도 적알을 뭐 딴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크기가 잘 안 자라게 해주는 것도 수액이 유동 전에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전정의 일반적인 원칙 앞서도 쭉 얘기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아닌데 필요 없는 가지가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쭉 나왔죠. 고사지, 역지, 허약지, 교차지, 도장지, 그죠? 평행지, 윤생지, 대생지, 그다음에 역지, 중하지, 뭐 난지, 밀생지, 병지, 병든 거, 그죠? 그다음에 뭐 수하지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수하지라 그러기도 하고 책에 보면은 하수지라고도 책에 따로 없나요? 하수지라고 보통 표현하는 건데 가지가 있으면 밑으로 이렇게 나는 걸 얘기하면 돼요. 반대로 상수지 그러면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위로 나는 거 이런 거 다 잘라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걸 다 잘라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수지든 상수지든 다 잘라주고 윤생지 이렇게 돌려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잘라주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가지, 뭐 서로 대생하는 가지. 그러니까 이런 가지들, 그 다음에 나무 밑둥에 난 얼지나 흡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쓸모없는 가지여서 다 잘라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정의 일반적인 원칙은 어떤 가지를 자르냐 지금 쭉 얘기한 또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한번 쭉 줄을 그어 보세요. 800쪽과 801쪽에 고사지, 역지, 허약지 이런 가지들 다 자른다 그런 얘기고 또 801쪽에도 평행지, 도장지 쭉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줄을 그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지가 아니라 이렇게 죽은 고사지, 죽은 가지 같은 경우에는 죽은 가지만 딱 잘라내면 안 되고 죽은 가지가 붙어 있는 살아있는 부분까지 잘라내야 그 살아있는 부분에서 이제 캘러스, 유압 조직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생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가지 안쪽에 약간 살아있는 부분까지 살짝 잘라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안내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정지 및 전정의 기술에 굵은 가지를 치는 법, 뭐 저가, 적심, 단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굵은 가지는 상록수 3분의 2 정도, 낙엽수 3분의 1 정도를 표준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안내를 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른 봄에 눈이 녹기 전에 단풍나무는 11월에서 12월, 상록 하렵수는 4월 중순에서 6월 상순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가나 적심은 눈이나 눈을 따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눈이나 적심이나 적알을 따주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눈이 나와서 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신초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거해주는 용도로 신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가지의 배치를 고르게 하고 계하작용을 조장한다. 상록수는 7, 8월, 낙엽수는 이른 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소나무 순자르기는 11월, 12월에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에 하는 게 좋다. 되어 있고 소나무의 순자르기는 4월에서 5월경에 많이 합니다. 여기 어디 시기를 써놓은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책에 있네요. 그죠? 4, 5월경에. 이렇게 보통 이제 전정을 할 때는 11월, 12월에 하기도 하고 순자르기는 이제 순이 나오는 시기가 4, 5월이니까 그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5cm에서 10cm 정도 자란 새순을 이제
한 3개 정도만 남겨놓고 그 중심에 나온 것부터 순을 다 손으로 다 잘라주는 거를 이야기해요. 그게 순자력입니다. 그래야지 장가지가 많이 형성돼서 우아한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뭐 등나무는 7월 중순경에 해라. 뭐 봄 신화 발생기와 여름에 적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 당근 뿌리 자름. 당근을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당근은 어쨌든간 우리가 이식을 하기 위해서 당근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식 뭐 6개월에서 3년 전에 당근을 하기도 하는데 또 뿌리의 노화 방지라든가 또 세균 발생 촉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당근을 함으로 인하여서 수목의 그 지상부 생장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상부와 지하부는 1대1의 비율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근을 함으로 인하여서 지상부 가지의 생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근을 하고 있는데 그 당근, 그죠? 예. 근원 직경의 5, 6배가 되는 곳에 둘레를 40에서 50cm 깊이로 파고, 예. 그 다음에 뿌리 끊기, 직각이나 45도, 그죠? 45도 기울기로 당근을 한다. 그래야지 이제 매끈하게 병충해가 안 생기고 잘 되죠. 주근을 4-5개 남기고 생울다리, 차폐용, 수목, 꽃가, 열매를 필요로 하는 수목은 당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 또 이제 그 위에 지상부 억제를 해줄 수 있으니까. 횟수는 2,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고요. 한상박비, 새뿌리가 자라는 효과가 있어서 한상박비도 사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산 울타리 같은 거 전정할 때는 장마철에 이제 많이 하죠. 가을에 하거나 1년에 한 2회 정도씩. 맹아리 여기 큰 것은 뭐 한 3, 4회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가지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 곁눈의 대생과 호생을 고려해요. 대생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호생은 이제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고려해서 여봐 바로 위에 잘라준 눈이 이렇게 나오는 눈이 있는 바로 위에를 잘라라 그 얘기예요. 여봐 바로 위에 잘라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있는 눈은 남겨준다. 보통 상록, 하렵, 침엽수는 4월 장마전, 낙엽수는 싹트기 전, 이른봄 꽃피는 나무는 낙하직후, 꽃피는 건 항상 낙하직후, 요거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가지를 속는 방법은 앞에 쭉 얘기한 거니까 속는 거나 뭐 전정하는 거나 뭐 다 비슷한 말이니까 특히 근데 밀생한 가지를 속는다는 말은 막 이렇게 다닥다닥 많이 쓸 때 솎아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충해 발생이나 그 수광, 빛이 비추이는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밀생지들을 솎아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낙엽수는 낙엽이 진 뒤에 상록하렵이나 침엽수는 혹한기를 제외하고 할 수 있다. 2, 3회 정도. 2,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 이제 얘기들을 좀 넣어 놓은 게 쭉 전정에 관한 거고. 전정에 관한 우리가 도구는 생단용, 소형 전기톱, 뭐, 전정 보조용 칼, 뭐, 그 다음에 전정가위의 종류 있는데, 여기서 뭐, 전정가위, 뭐, 적심, 순을 치는 가위, 적가, 뭐 꽃눈이나 열매를 솎을 때, 대형 전정가위, 긴 자루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갈쿠리 전정가위는 고지가위라 해서 높이 있는 것들을 잘라낼 때 쓰는 거예요. 높은 부분의 끝까지 이런 것들 전정할 때 이제 손이 안 닿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갈쿠리 전정가위 혹은 고지가위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요거를 활용해서 높은 부분에 있는 것들은 뭐 다음 중 높은 부분에 있는 끝까지를 전정할 때 쓸 수 있는 전정가위는 그러면 고지가위 혹은 뭐 갈쿠리 전정가위 이런 거 쓸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찾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사실은. 쉽게 보이지만, 네. 그 다음에 12, fertilization. 자, 비료를 준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필수 원소 다량 9개, 뭐, 미량 혹은 소량 7개 돼 있고, CHO.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거고, 공기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질소까지도 대기 중에 질소를 땅 속에 고정만, 픽세이션만 할 수 있다면 질소까지도 자연 얻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수종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CHO는 이제 이산화탄소, 물 이런 데서 분자 형태로 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NPK 3대 요소와 칼슘, 마그네슘, 항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다량 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다량 원소, 미량 원소 이렇게 이제 보통 구분을 하고 있고요. 뒤로 잠깐 가볼게요. 다량 원소는 지금 1000ppm 이상. 그죠? 그다음 미량 원소는 100ppm 이하. ppm이라는 건 0.01%입니다. 그래서 만분의 1, 만분의 1인가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다량 원소는 1000ppm 이상이다.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비료의 그 작용은 뭐 이렇게 일일이 쭉 나열해 놓으면 여러분들도 뭐 이거 일일이 공부해야 되고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질소 비료는 이제 NPK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질소 비료는 잎줄기 비료, 인산 비료는 열매 꽃 비료, 그다음에 칼륨은 줄기 뿌리 비료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예. 좀 지우고 안 지워지네. 네, 그냥 뭐 N, P, K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3등분해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질소는 프로테인 또 뭐 아미노산 또 거기에 따른 효소 모든 효소라는 거는 다 아미노산 단백질 성분입니다. 그래서 효소 활동이라든가 단백질 뭐 아미노산 이런 거의 구성에 가장 관련이 많고 잎의 비료다. 잎줄기 비료다. 그래서 질소가 부족하면 잎색이 누렇게 되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그다음 인산은 이제 꽃하고 열매 비료이면서 우리가 포스페이트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에너지 대사에 DNA라든가 뭐 RNA 이런 거 형성할 때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그럴 때 많이 활용이 되어서 이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칼륨 비료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체 원형질의 뭐랄까 삼투압 뭐 이런 거 조절하는데 뭐 많이 쓰거든요. 기공이 열리고 닫히고 기공 개폐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이거는 뿌리와 줄기 뭐 이런 데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고 칼슘은 세포 벽을 단단하게 하는데 많이 쓰여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물러지는 현상이 있죠. 토마토 이런 것도 너무 지나치면 터져버리고 너무 질기니까. 마그네슘은 우리가 그 식물을 우리가 독립 영양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나 동물은 종속되어진 영양체, 그렇죠? 그래서 식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종속 영양체라고 하고 자발적으로는 못 삽니다. 식물은 강합성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살기 때문에 독립 영양체라고 하는데. 그 강합성을 할 수 있는 게 식물 안에는 엽록소라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엽록소를 이루는 주 성분이 Mg,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그 고리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엽록소와 가장 관련이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그래서 이것도 잎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고. 네, 황, 아미노산 구성 원소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 잎색하고 다 관련이 없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량 요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좀 넣어놨고 그다음 미량에는 철, 붕소, 구리, 망간, 몰리브덴, 아연, 염소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 엽록소 아까 그 구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강합성 작용에 관련이 많이 있겠죠. 붕소는 화분발화, 뭐 세포막 형성 이렇게 되는데 화분발화라는 건 뭐냐면 꽃가루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꽃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이 바깥에 이제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잎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씨를 맺을 수 있는 씨의 방이 있고 이게 씨의 방이에요. 그리고 꽃가루가 달리는 이렇게 이제 화분이 이렇게 여기 있고 요 화분 요 안에 보면 꽃가루가 막 들어 있어요. 얘가 빵 터져서 보통은 다른 바람으로 날아가서 다른 식물하고 수정을 하기도 하고 여기 예를 들면 이제 뚝 떨어져 갖고 여기에 이제 꽃가루가 떨어지면요. 이 꽃가루가 이 위에서 여기를 주두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쭉 이렇게 씨의 방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꽃가루가 이렇게 쭉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발화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꽃가루가 화분 발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붕소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굴이라는 거는 뭐 산화한원 조절, 망간도 철과 효소와 몰리브덴은 pH 흡수해서 잘 되고 질산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연, 염소 뭐 이러한 구성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 미량 조금 구분해보고 특히 뭐 다량은 더 중요한데 중요한 건요. 리비라는 사람이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다량은 많이 필요하고 미량은 조금 필요하니까 뭐 미량은 없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식물은 최소량의 법칙인데 최소한의 것이 최소한으로 없으면 아무리 다량이 많아도 잘 생육하지 못한다. 이게 리비라는 사람의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다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게 전체를 또 무너뜨리는 그런 이유가 돼요. 그래서 미량 원소들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16원소를 미량이든 다량이든 다 합쳐서 필수, 그죠? necessary, 뭐 이렇게 필수 원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